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소리의 행복한 나무입니다. 오늘은 어린 왕자의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지구의 여러 곳을 방문합니다. 지구에 온 어린 왕자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뱀과 사막의 핀 꽃을 만납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게 될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7번째로 방문한 별은 지구였다. 지구는 평범한 별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111명의 왕,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자만에 빠진 사람들, 다시 말해 20억 명쯤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6대륙을 통틀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46만 2,511명이나 필요했다고 하니 지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면 그건 대단히 멋진 광경이었다. 그들이 무리지어 움직이는 모습은 오페라에서 춤추는 무희들처럼 질서정연했다. 맨 처음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불을 켜고 나서 잠을 자러 갔다. 다음에는 중국과 시베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춤곡에 발을 맞추며 나타났다가는 무대 뒤로 손을 흔들며 사라졌다. 그 다음에는 러시아와 인도의 사람들이, 이어 아프리카와 유럽,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의 사람들이 차례로 무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들이 무대에 나타나는 순서를 바꾸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다만 북극에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과 남극에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만이 태평스럽게 지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1년에 2번만 바빴다. 재치를 부리려다 보면 때때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 나는 가로등 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전적으로 정직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쩌면 내가 말하는 이야기는 지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지도 모른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대담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지구에서 차지하는 자리란 사실 매우 좁다. 20억 명에 달하는 지구의 사람들이 어떤 큰 모임에 모일 때처럼 모두 어떤 장소에 밀집해 바짝 붙어 선다면 세로 20마일, 가로 20마일 크기의 광장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의 작은 섬 하나에 지구의 모든 인간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물론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자신들이 굉장히 넓은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바오바브 나무처럼 자신을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른들에게 계산을 해보라고 충고해야 한다. 어른들은 숫자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무척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말 불필요한 일이다.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왔을 때 사람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아 무척 놀랐다. 그는 자신이 다른 별에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때 달빛을 띤 황금색 사리 모양의 물체가 반짝거리며 모래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 뱀이 대답했다. 여기는 무슨 별이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여기는 지구야. 아프리카지. 뱀이 대답했다. 아, 그러니? 그런데 지구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가 보지?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어. 지구는 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에서 별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언젠가는 자신의 별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까? 내 별을 좀 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어.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멀까? 아름다운 별이구나. 그런데 여기엔 왜 온 거니? 나는 어떤 꽃과 좀 다투었거든. 아, 뱀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얼마 동안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이윽고 어린 왕자가 말문을 열었다. 사막이란 곳은 좀 쓸쓸한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너는 아주 재미있게 생겼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네. 그래도 나는 왕의 손가락보다도 강해. 이 말에 어린 왕자는 빙긋 웃었다. 너는 그렇게 강하지 못해. 너는 다리도 없잖아. 여행도 할 수 없고. 나는 어떤 배보다도 너를 먼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어. 뱀은 어린 왕자의 발목을 팔찌처럼 휘감으며 말했다. 누구라도 내 몸에 닿으면 나는 그 사람을 태어난 땅으로 돌려보내주지. 하지만 너는 순진하고 정직한 데다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처럼 약한 애가 화강암으로 된 이 지구에 와 있는 것을 보니 가엾은 생각이 드는구나. 만일 네가 너의 별이 못 견디게 그리워져 돌아가고 싶어지면 언젠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나는 할 수 있다니까. 아, 잘 알았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나는 무슨 문제든 해결할 수 있지. 뱀이 말했다. 다시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갔으나 꽃 한 송이밖에 만나지 못했다. 꽃잎 3장을 가진 볼품없는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를 했다. 안녕? 꽃도 인사를 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어린 왕자가 상냥하게 물었다. 그 꽃은 어느 날 대성의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꽃이 대답했다. 67 정도 사는 것 같아. 몇 년 전에 그들을 본 일이 있어. 하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사람들은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든. 그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힘이 많이 들 거야. 안녕,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꽃이 대답했다. 그 뒤 어린 왕자는 높은 산 위로 올라갔다.
그때까지 그가 아는 산이라고는 무릎에 닿는 3개의 화산이 고작이었다. 어린 왕자는 사화산을 도둠 발판으로 곧잘 사용했었다. 이렇게 높은 산에서는 이 별과 이 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겠지?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산봉우리만 보일 뿐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상냥하게 인사했다.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여기저기서 대답했다. 너는 누구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너는 누구지? 너는 누구지? 너는 누구지?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난 외로워.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메아리가 대답했다. 참 이상한 별이야. 건조하고 뾰족하고 험악한 곳이야.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어서 남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내 별에는 꽃이 있었지. 그 꽃은 늘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 어린 왕자가 모래와 바위와 눈을 헤치고 얼마 동안 걸어가니 마침내 길 하나가 나타났다. 길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통하게 마련이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가 가득 피어있는 정원에 서 있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이 꽃들은 자신의 꽃과 쏙 빼닮았다. 너희는 누구니? 어린 왕자가 놀라며 물었다. 우리는 장미꽃이야. 장미들이 대답했다. 이 말을 듣자 어린 왕자는 슬퍼졌다. 멀리 두고 온 그의 꽃은 이 세상에 자기 같은 꽃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뽐내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 정원에는 똑같은 꽃이 5,000송이 넘게 가득 피어있지 않은가. 내 꽃이 이 모습을 보면 몹시 괴로워할 거야.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지 않으려고 기침을 지독히 해대면서 죽어가는 신용을 하겠지. 내가 그 꽃을 살려놓기 위해 간호해주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나의 오만한 콧대를 꺾어주려고 정말로 죽어버릴지도 몰라.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도 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진 부자인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가진 장미는 흔한 꽃이었어. 흔해 빠진 장미꽃 한 송이와 무릎 높이밖에 되지 않는 화산 3개. 그중 하나는 완전히 불이 꺼져버린 화산일지도 몰라. 겨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위대한 왕자가 되겠어?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다.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안녕? 여우가 인사했다. 안녕? 어린 왕자도 공손하게 인사하며 주위를 돌아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여기 있어. 사과나무 아래야. 조금 전에 그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누구니? 참 예쁘게 생겼구나.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여우야. 이리 와 함께 놀자. 나는 지금 우울하거든. 어린 왕자가 제안했다. 나는 너와 함께 놀 수 없어. 나는 길들여져 있지 않거든. 아, 그러니? 어린 왕자는 잠깐 생각하다가 다시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니? 너는 여기 사는 애가 아니구나. 네가 찾고 있는 게 뭐지?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지?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지. 정말 질색이야. 사람들은 닭도 길러. 그런 것들이 유일한 관심사들이야. 너 닭을 찾고 있는 거니? 아니야. 나는 친구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니? 그건 너무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어. 길들인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다니? 그래, 나에게 너는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소년에 지나지 않아. 너에게도 나는 수많은 다른 여우와 다를 바 없는 여우에 지나지 않을 테지. 그래서 나는 네가 없어도 괜찮아. 너 또한 내가 없어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돼. 나에게 너는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고, 나 역시 너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이제 좀 알 것 같아.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어린 왕자가 자신의 꽃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여우가 말했다. 지구에서는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지. 하지만 이건 지구에서 일이 아니야. 여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무척 알고 싶어하는 기색이었다. 그럼 다른 별에서의 일이라는 거야? 그 별에도 사냥꾼들이 있니? 아니, 없어. 그거 이상하네. 그럼 닭은? 닭도 없어. 완전한 고수는 아니군. 여우는 한숨을 내쉬고는 하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다. 내 생활은 아주 단조로워. 나는 닭을 사냥하고 사람들은 나를 사냥하지. 닭은 다 비슷하고 사람들도 모두 비슷해. 그래서 나는 좀 지루해.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삶은 환하게 바뀔 거야. 나는 네 발자국 소리와 다른 발자국 소리를 구별하게 되겠지.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나는 땅 밑으로 기어들어가겠지만 네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음악이라도 들은 것처럼 굴에서 뛰어나올 거야. 저길 봐. 푸른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으니까 밀밭을 봐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서글픈 일이지. 하지만 넌 금빛 머리카락을 가졌어.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황금색 밀을 보고 너를 떠올리게 되겠지. 그러면 나는 밀밭을 일렁이며 지나가는 바람 소리조차도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말을 멈추고 어린 왕자를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쳐다보더니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줘 하고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를 찾아야 하고 알아봐야 할 일도 많거든. 사람들은 길들인 것만 이해하게 되지. 그러나 그들은 사물을 이해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상점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지. 그러나 우정을 파는 상점이 없으니 인간들에게는 친구가 없는 거야. 진짜 친구가 필요하다면 나를 길들여줘.
너를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인내심이 필요해. 우선 나와 좀 떨어져서 풀숲에 앉아 있어. 나는 너를 겨눈질해서 볼 거야.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만 불러일으키니까. 너는 그냥 날마다 조금씩 나한테 더 가까이 다가앉는 거야. 다음날 어린 왕자는 다시 그곳으로 갔다. 언제나 같은 시각에 찾아오는 게 더 좋을 거야. 이를테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나는 안절부절 못할지도 몰라. 너는 행복에 가득 찬 내 모습을 보게 되겠지. 하지만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언제 너를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돼. 그러니까 적절한 의례를 지켜야 해. 뭔가 정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지. 의례라는 게 뭐지? 그것도 다들 아무렇게나 잊고 지내는 것 중에 하나야. 그것은 어느 하루를 다른 날들과 다르게 만들고 어느 한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해. 예컨대 나를 쫓는 사냥꾼에게도 의례가 있어. 사냥꾼들은 매주 목요일에는 마을의 처녀들과 춤을 춰. 덕분에 목요일은 나에게 신나는 날이 되었어. 이날만 되면 나는 포도밭까지도 산책을 나갈 수 있지. 하지만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그날이 그날일 테니까 나에게는 하루도 휴가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여 친구로 삼았다. 어린 왕자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자 여우는 나는 울 것만 같아 하고 말했다. 그건 네 탓이야. 나는 너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길들여달라고 한 건 너야. 그건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런데 너 울려고 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러기에 이런 일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니? 그렇지 않아. 소용이 있어. 황금색 밀밭을 보면 너를 생각할 테니까. 여우는 계속 말을 이었다. 한 번 더 장미꽃들을 보러 가봐. 네 장미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때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해줘. 그러면 선물로 비밀을 가르쳐 줄게. 어린 왕자는 또 한 번 장미꽃을 보러 갔다. 너희는 내 장미와 전혀 달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에게 너희는 아무 의미도 없어.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희는 내가 처음 만났을 때의 내 여우와 같아. 내 여우도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다를 바 없는 여우였어. 하지만 나는 여우를 길들여 친구로 삼았지. 이제 그 여우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되었지. 이런 말을 듣자 장미꽃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너희는 아름답지만 속은 텅 비어 있어.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어느 누구도 너희를 위해 죽을 생각은 없을 거야. 나의 장미꽃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너희처럼 보이겠지? 내 것이 된 그 장미꽃 말이야. 그러나 먼 곳에서 혼자 있는 내 장미꽃 한 송이가 너희 수천 송이 장미꽃 전부보다 훨씬 소중하지. 내가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준 꽃이니까. 울타리를 씌워 바람도 막아주었기 때문이지. 내가 쐐기벌레를 잡아주는 것도, 그 꽃이 불평하거나 자랑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도, 심지어 침묵을 지킬 때도 내가 다 이해해 준 것은 그 꽃이 내 장미꽃이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로 돌아갔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여우가 말했다. 이제 내 비밀을 말해줄게. 아주 단순한 거야. 마음으로 봐야만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따라서 말했다. 네 장미가 그토록 소중한 건 그 꽃에 바친 시간 때문이지. 내 장미를 위해 바친 시간 때문이라. 어린 왕자는 또 잊지 않기 위해 되풀이해서 말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어. 하지만 너는 그걸 잊어서는 안 돼. 너는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너는 네 장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나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을 기억하기 위해 어린 왕자는 따라서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철도 전철 기사가 대답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기차 승객들을 1000여 명씩 나눠 보내는 일을 하고 있지. 전철 기사가 말했다. 기차를 어느 때는 오른쪽으로, 어느 때는 왼쪽으로 보내는 거지. 불을 환하게 밝힌 급행열차 한 대가 천둥 소리를 내며 전철 기사의 조종실을 뒤흔들며 지나갔다. 저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군요. 무엇을 찾고 있는 건가요? 나도 몰라. 그러자 불을 환하게 밝힌 두 번째 급행열차가 엄청난 소리를 내며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벌써 돌아오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 사람들은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야. 전철 기사가 대답했다. 이건 아까 그 기차와 서로 엇갈려 가고 있는 거야. 그들은 자신이 있던 곳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단다. 전철 기사가 대답했다. 불을 환하게 밝힌 세 번째 급행열차가 우렁차게 지나갔다. 저 사람들은 조금 전에 승객들을 뒤쫓아가고 있나 보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뒤쫓아가고 있는 게 아니야. 전철 기사가 대답했다. 기차 안에서 자고 있지 않으면 하품하고 있을 거야. 어린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납작대고 바깥을 내다보지. 어린아이들만이 자기가 뭘 찾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로군요. 아이들은 누더기 같은 인형과 함께 시간을 보내죠. 인형은 아이들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인형을 빼앗으면 아이들은 울게 되죠. 아이들은 행복하단다. 전철 기사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어서 오너라. 장사꾼이 대답했다. 이 장사꾼은 갈증을 없애는 특효약이라는 환약을 팔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알만 복용하면 그 후로는 아무것도 더 마시고 싶지 않게 된다고 했다. 왜 그런 약을 파는 거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 약을 먹으면 엄청난 시간을 아낄 수가 있게 되거든. 전문가들의 계산으로는 일주일에 53분이나 절약할 수 있지. 그럼 절약한 53분으로 무엇을 하죠? 뭐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나보고 만일 그 53분을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 나는 시원한 물이 솟아오르는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